자, 정신 차리고. 자, 이제 동양 갈게요. 동양. 과학기술에 대한 동양. 자, 동양 봅시다. 순천절물, 사실 이거 작년에는 안 냈거든, 이런 거. 순천절물. 근데 이거 굳이 여기다 이렇게 써주신 거 봐서는 순천절물, 작년에 그런 거 안 냈어. 이거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야. 자, 순천절물 뜻 볼게. 순천절물의 뜻이 거기다 수는 순응한다라는 거거든. 그럼 순천 그러면 하늘에, 즉 자연에 순응하고, 절물 물자를 절약한다, 물건을 절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순천절물 자연에 따르고 절도에 맞게 행동한다.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데, 순천절물을 쓰라고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순천절물의 뜻을 쓰라고 나올 수 있어. 뜻을 쓰라고 나오면 순천 자연에 따른다, 절물 뭐 물건을 절약한다 써도 되는데, 저 뭐 절도에 맞게 행동한다, 물질적 욕망을 줄인다, 다 맞는 편입니다. 순천절물.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인간, 자연과의 공존 있잖아. 그걸 줄치고 거기다가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동양에서란 말은 지금 누굴 다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글자짜리. 그거는 그 나왔어, 작년에. 주관식으로. 상의, 그치? 상호의존. 히읗은 화해. 상호의존, 화해 조합. 그 뜻이거든. 상의와 화해. 그래서 동양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상의, 화해, 이거 작년 주관식 문제 올해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 아니면 상의, 화해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순천절물. 보통 니네 학교가 똑같은 걸 두 번 내지는 않거든. 그렇다면 올해는 상의, 화해 대신에 순천절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서양 요나스 갈게요. 요나스의 무슨 윤리? 책임윤리.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 요나스 좀 볼게요. 올해도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있잖아, 올해 생활관리에서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정말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게 요새 요나스예요. 요즘 핫해, 요나스가. 자,
요나스는 일단 전통 윤리학을 비판해요. 여러분 이때 전통 윤리학은 뭐냐? 이거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여기서 말하는 전통 윤리학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써는 여기 인간 중심적 맞아요. 인간 중심주의예요. 전통 윤리학으로는 현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자라는 탈인간 중심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탈인간 중심주의.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거 누구 있나요? 탈인간 중심주의 알고 있는 거. 걔네들은 싱어, 레건, 테일러, 슈바이처, 레오폴드 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탈인간 중심주의가 거의 탈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동물 중심주의로 가자, 생명 중심주의로 가자, 생태 중심주의로 가자.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 중심. 이게 전부 탈인간 중심주의고요.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축,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는 또 한 가지 축이 바로 책임윤리인 거예요. 자, 다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통 윤리학은 전부 인간 중심주의여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까지 싹 다 인간 중심주의. 그치? 자, 거기에 대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일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탈인간 중심주의와 책임윤리야. 탈인간 중심주의는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 중심으로 가고 이 책임윤리가 바로 요나스가 되고요. 참고적으로 전통 윤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람 있지. 이 사람의 이름 혹시 그렇지, 얘가 바로 패스모. 그러면 패스모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 그지?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와 같은 두 가지로 나눠져서 탈인간 중심주의와 책임윤리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네. 잘 되고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자, 책임윤리. 윤리적 공백 보이잖아. 얘 여기 있잖아. 요나스는 진짜 서술형 내기가 너무 좋은 게 얘 키워드가 너무 딱딱 떨어져. 그 첫째가 윤리적 공백.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와 윤리규범 및 의식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과학기술에 적용할 윤리규범이 없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 자, 윤리적 책임의 범위. 여러분 줄치면 맞아요. 별표처럼 윤리적 책임의 범위. 인간을 포함한 자연으로,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로. 그래서 이게 현 세대가 여러분 이게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니네 시험에 작년에 봐봐.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거보다는 이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자, 이게 작년에 딩카 문제였어요. 희망보다는 공포. 이게 작년인데, 이게 작년인데 봐봐. 얘들아, 이거 어딨냐면 니네 공포의 발견술 맨 밑에 우리 지원이가 줄 서놓은 걸 보면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있지, 그치? 맨 밑에 그거 작년에 요나스가 꼴랑 그거 나왔어. 절대 안 나오죠 올해는, 그치? 자, 절대 안 나오는데 올해 나올 건 뭐냐? 일단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자연과 미래 세대 쓰는 거 이거 유력하고, 아니면 땡땡의 발견술, 공포의 발견술, 땡땡적 공백, 윤리적 공백. 알겠지, 그치? 자, 여기는 무조건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여기는
추워서야? 됐지? 자, 다시 빈칸 넣기. 땡땡이 발견술. 공포의 발견술. 그지? 땡땡적 공백. 윤리적 공백. 그 다음에 현 세대는 누가 누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요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행위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제시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강조했는데 이건 여러분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요나스의 책임은 모든 책임. 그치? 예견한 거, 예견하지 못한 거, 의도한 거, 의도하지 못한 거 몽땅 책임. 내용.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 와우. 요나스의 가장 핵심이면요, 사실은 이걸 빈칸들게 내지는 않겠지만 인류 전속의 인류.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래 세대와 왜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인류 존속이에요. 이게 당위예요, 당위. 당위라는 게 마땅히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존속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으로서 그것에 대한 인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기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여러분, 요거 혹시 누구의 무엇을 패러디한 겁니까? 칸트의 정언명령을 패러디한 요나스의 정언명령이에요. 다시요. 그 문장이 지금 뭐라고요? 칸트의 정언명령을 패러디한 요나스의 정언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스의 정언명령. 또는 요나스의 책임명법 이런 표현을 써요. 요나스의 정언명령, 요나스의 책임명법. 그 다음에 1차, 2차 있잖아. 그것도 선생님이 니네 선생님이 작년에 설명 안 했던 거거든? 자, 그거는 분명히 바꿔서 내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현 인류의 1차 책임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요 2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1차는 뭐라고요? 존속이에요, 여러분. 1차는 무조건 인류의 존속, 그 다음에 삶의 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선생님이. 우리가 미래 세대의 책임을 지는 것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가 틀리?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건 존속. 존속이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될 게 삶의 질이야. 알겠지? 삶의 질, 복지는 절대로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것도 아니에요. 1차적인 게 아니라면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야. 자, 공포의 발견술 두 번째 거.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여러분,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라는 게 거기 봐봐.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이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즉, 악의 인식이라는 거를 희망과 공포 중에서 이걸 악이라고 공포를 인식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공포를 인식하는 거. 희망을 인식하는 건 있잖아. 희망은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 근데 공포는 똑같거든. 그치?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나스 오늘 받은 거 보세요. 오늘 받은 거. 원래 요따만한 책인데 그냥 복사가 커진다. 요나스. 자, 요나스 개념 정리.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청되는 이유는 현대 과학기술 성격 때문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줄쳐놓으세요. 첫째, 결과가 뭐하다. 둘째, 시공간. 시공간. 미래 세대 시공간 얘기했잖아 아까.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 공간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적용의 강제성. 과학기술이 제공되는 새로운 가능성은 그것을 적용하는 요구가 지속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 적용의 강제성. 이게 있잖아. 책임윤리가 우리가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게 아니라 책임윤리는 당연히 우리가 실제로 강제적으로 적용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인류는 뭐 해야 되니까? 실존해야 되니까.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당위적 요청. 자,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 인과적 책임, 과거 책임. 인정하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자, 줄 쳐놓으세요. 어떤 거요?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이 아니라 그 밑에 거.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자, 다시요.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은 전통. 요나스가 더 강조하는 건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즉 미래에 대한 책임. 자, 4번 지속적으로 행위될 것에 대한 책임. 존재론적 책임도 필요 없고 여러분. 두 번째 요나스가 강조하는 책임 요거 줄쳐보세요.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입니다.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으로서 총체 연속 중단되면 안 되는 영속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련인데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무슨 적 책임이 이게 바로 일방적 책임. 그 다음에는 요거 꼭 추천해야 돼.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즉 미래 세대의 존속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행해야 하며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패스. 다음. 이 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생태학적 정언명법. 정언명법 뭐예요? 이거 두 개 섞어놓은 거야. 정언명령과 책임명법을 섞어서 정언명법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게 지금 써준 말은 뒤에 거지. 그리고 자 여기 그 6번에서는 여러분 요거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강조했다도 알아두세요. 미래 세대를 위하여 펑펑 쓰지 마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검소하라.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196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 196페이지. 제시문 정리 볼 거예요. 제시문 정리. 그 제시문 정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거 나침반 얘기 나오죠. 윤리의 나침반. 그거 주셔서요. 윤리의 나침반. 그 편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윤리의 나침반.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등등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 여러분, 이 새로운 권력은 우리 과학기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가져올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을 나는 공포의 발견술.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공포의 발견술 앞에 나오는 단어가 윤리의 나침판이야. 연결된 거야. 공포의 발견술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윤리의 나침판. 그러니까 윤리의 나침판은 딱딱한 거잖아. 그럼 얘가 이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공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미래 세대에 나타날 공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어제 되게 웃기는 사진 웃기진 않지. 좀 심각하지. 있잖아.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나라가 파키스탄이래. 웃기지? 뭐가 있어요? 파키스탄이 뭘 쓰지? 그지? 근데 요번에 막 비 내리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은 피해 입은 지역이 파키스탄이래. 파키스탄 마을이 난 무슨 저 바다인 줄 알았다니까? 바다인데 갑자기 바다 가운데 주유소가 있더라고. 거기가 바다가 아니라 마을이야, 마을. 마을에 물이 들어쳐서 바다처럼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그 주유소 팻말이 이렇게 있더라고. 한가운데. 사람들 거기 막 헤엄치고 다니고. 그 주제는 그거야. 그 신문기사의 제목은 지구상에서 가장 탄소를 적게 쓰는 나라가 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 되냐는 거죠. 요나스가 없습니다. 요나스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라. 자,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 들어갑니다.
37번 해보세요. 37번. 저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저게 하나밖에 없어서. 자, 다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왜? 선생님 맞잖아요.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윤리학은 선의 표상이 아닌 악의 표상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 아까 분명히 희망보다는 공포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있지. 근데 다음 페이지 넘겨봐봐. 해설. 바로 뒤에 해설 나와있거든. 해설의 4번으로 가볼게요. 해설의 4번. 거기에 요나스가 직접 쓴 글을 읽어볼게.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은 새로운 대상물을 찾아내어 공포에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일깨워진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알게 해준다. 윤리의 이론은 선함의 표상만큼이나 악의 표상을 필요로 하며 선의 표상이 우리 시야에서 불분명해지고 예상된 새로운 악의 위협으로 인하여 선의 표상이 다시 명확해져야만 할 때 악의 표상은 더더욱 필요하다. 자, 이 무슨 말? 일단 표상이라는 게 뭐냐면 표시되는 것. 표상, 글자로 읽어볼게요. 표시되는 형상이 표상이야. 표시되는 형상이. 그러니까 아까 이게 왜 틀렸냐면 선의 표상이 아닌 악의 표상을 그래서 그래. 이 말은 이거랑 똑같다고 봐야 돼. 봐봐. 희망을 보지 말고 공포만 보아야 한다 어떠니? 틀렸잖아.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보라는 뜻이었지. 희망이 아닌 공포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선의 표상이 아닌 악의 표상만을 보라는 뜻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선의 표상보다는 악의 표상이 주목.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야. 희망보다 공포지 희망을 버리는 뜻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맞게 고치려면 선의 표상보다 악의 표상을 먼저 보아야 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선의 표상보다 악의 표상을 먼저 보아야 한다가 답인 거지 절대로 선의 표상이 아닌이라고 단정적으로 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걸 아주 민학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근거 있는 공포다라는 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보지 마시고 38번 해보세요. 38번. 자, 이거 틀린 거 있잖아. 5번인데 왜냐면 바뀌었어. 책임에 대한 인간의 당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근거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에 대한 인간의 당위의 근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바꾸시면 돼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책임의 근거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6페이지에 보시면 206페이지에 QA가 있어. QA가 자, QA의 1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집단적 성격이라는 걸 나왔어요. 요나스 윤리는 집단적 성격을 띱니까? 맞아요. 도대체 뭐가 집단적이냐면은 그 A1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문제들은 개인의 도덕성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말 나오지.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은 자 이렇게 나온다. 요나스의 책임은 개인적 책임입니까? 연대적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답은 연대적 책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책임은 206페이지. 자, 책임은 책임질 행위를 한 사람만 책임져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럼 4대강을 오염시킨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4대강을 오염시킨 그 사람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세대를 살면 우리도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도.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고요? 연대 책임. 그리고 이 연대 책임에서 연대라는 말은 있잖아. 이런 거 참 하고 싶은 학교들이지. 자, 이 연대는 있잖아. 이거는 동등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내가 서브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저 이명바이가 망쳐놨잖아. 그럼 이명바이가 메인, 우리는 서브 책임. 노노노노노. 이명박과 우리가 동등한 책임을 진다라는 게 연대 책임이죠. 제가 안 했는데요. 닥치라는 거예요. 요나스가. 닥쳐 이 자식아. 너도 책임 있어. 왜요? 너도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너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잖아 라는 게 요나스의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요나스는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및 미래지향적 당위를 강조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요나스를 공부한 이유가 너는 작년보다 요나스가 길어졌다니까. 재심이 낼 것 같아. 어렵게. 자, 요나스는 예견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예견할 수 있는 줄 치세요.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당위인데 그 미래지향적 당위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 이유가 여기 삼각형 옆에 써 있어. 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것도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요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예견 능력 때입니다. 니네들이 모든 걸 다 예견할 수는 없지 않냐. 따라서 네가 예견하지 못한 것도 무조건 다 책임져라. 그 다음에 Q3에 대답하러 갈게요. 요나스는 글쎄요. 보상적 책임, 인과적 책임 다 책임집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보고 뒤에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 거야. 그냥 됐어. 거기까지만 중요한 게 39번을 같이 볼게요. 자, 전통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경률은 경률, 준칙, 자기가 만든 걸 말하는 자기가 만든 규칙이 경률이에요.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직접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너의 이웃을 네 이웃처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경률에서 행위자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은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한 자 그러면서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도와줄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거 요나스의 책임명법. 특별한 부름 때문에 선의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결여하고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해도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선의지. 자, 요걸 줄쳐볼까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항상 동시에 보편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걸 패러디한 거 얘들아. 이게 누구의 책임명? 이게 누구의 정언명령? 칸트의 정언명령. 요나스가 저 위에서 했던 말이 바로 이거를 패러디한 거야.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게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 자,
봅시다. 1번 인류 존재에 대한 당위적 요청은 현 세대의 책임의 근거다. 맞아요. 새로운 윤리학은 여러분 요거 줄 쳐놓으세요. 행위의 효과와 인간적